위상수학과 응용 시간 돌아왔고요. 오늘 아마 그냥 엠모스트 1시간 정도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마치고 지금 이사 중이어가지고 저도 조금 정신이 났거든요. 좀 이제 요 스터디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좀 생각을 좀 해보면서 좀 새삼 좀 무섭다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떤 의미냐면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그 미분 형식에 대해서, 이거 뭐 좀 훈련하고 이런 것들이 좀 그냥 수학에 대해서 본인 방식대로 알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적어도 유익이 있고 도움이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선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현재 이제 수학적인 성숙도를 떠나가지고. 이게 되면요, 연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되면. 그, 무슨 얘기냐면, 약간 제 입장에서는 이제 수준에서 논문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매니지해야 되지? 라는 좀 다른 의미에서 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방향이고, 보통 이거를 설득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미분 형식 이거 훈련해야 된다라는 말이지.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데? 라는 거를 이걸 말하는 게 굉장히 납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선이고, 이게 납득하면 훈련해 가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재밌는 과정이에요. 여러 의미에서.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시작할 때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나 이 어떤 대학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어떤 박사, 어떤 이제 퀄리파잉 에그잼 이후에 어떤 수학을 어떤 층에서 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거를 접하실 때, 최대한 빨리 많은 지식을 흡수한다는 견지에서 보지 마시고, 그거 안 끝나요. 오늘만 해도 위상수학 관련해서 아카이브에 논문이 수백 편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을 먹을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가장 탁월한 위상수학자라고 해도 누구도 못 따라가고 안 따라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라도 정말로 내 걸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해가지고 이 미분 형식을 거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감을 좀 잡아드리려고 제가 좀 애를 쓰기 시작할 거고요. 오늘 설명을 토대로 해가지고 각자 방식대로 훈련해 나가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일단은 예시부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가장 소중하게 킵해야 되는 예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의미에서. 이게 여러 관점에서 나중에 계속 뜯어보는 그런 예시거든요. 어떤 장님 입장에서, 코끼리를 어떤 만지는 입장에서. 하나가 토로스에서 에스트로 가는 그 예시. 명선 선생님이 그려주신 그거 기억나시죠? 그거 까먹지 마시고요. 그거 계속 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혹시나 지금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이거 계속 쓴다, 이런 층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가 뭐였죠? S3에서 S2로 가는 호프 파이브레이션. 이 두 가지 예시는 까먹지 마세요. 계속 쓸 거예요. 100번 이상 쓸 거예요. 이 예시들은. 앞으로 이 시간이 진행되는 동안 쓸 거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나 적어도 수학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신다면 아마 수천 번 쓸 예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어지간하면 이걸 계속 돌아가서 우려먹는다. 위상수학과 관련해서는 그건데, 오늘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조금 더. 자, 그러면 일단은 위상수학적인 얘기부터 조금 해봅시다. 뭔 시나리오 가면서냐면 S2랑 토로스가 등장을 하고, S3는 조금 별개로 칩시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S2랑 토로스를 볼 때 일단은 가장 쓸데없는 생각부터 해봅시다. 저는 약간 이 위상적인 관점 좀 쓸데없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건데, 뭐냐면 S2를 위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장땡이냐면, 요거 R2를 주고 한 점을 무한점을 집어넣어서 합치되 이거를 찰흙덩어리로 본다. 이거가 S2예요, 위상적으로. 혹시 이 말이 동의가 되시나요? 쓰잘데기 없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유기는 여러 의미에서. 이거를 위상수학에서 원포인트 컴팩티피케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소위 말해서 어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있는데, 한 점에 어떤 적당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다가 한 점을 더 집어넣어서 이걸 컴팩트하게 만든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듯하죠. 어떤 건지. 그리고 꼭 이제 R2뿐만 아니라 훨씬 더 범용적인 거지만 저희는 이 정도 직관으로 충분해요. 전달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셋으로서 정말로 구체화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서브 스터디를 포함해서 하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가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 온 리만 스피어라는 걸 이제 검색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말로 중학교 때 했던 비례식을 세워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는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이거 전달했죠? 그리고 꼭 권하는 게 컴플렉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의 정의를 리뷰하십시오. 정확하게는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의 정의를 리뷰하시죠. 나중에 저희가 이거를 클래시파잉 스페이스를 볼 때 다른 맥락에서 H1을 다룰 때 다른 맥락에서 보거든요. 이제 퍼스트 코몰로지를 대할 때. 그래서 이게 S2가 CP1이랑 같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컴플렉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의 정의를 일단 정의 레벨에서 보시고, 뭐요? 하는 느낌으로 일단 보시고, 그게 이제 가장 단순한 경우가 S2랑 정말 같다는 거를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게 수학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 어떤 그런 오해를 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이 초창기에 공부하시는 이제 그 스테이지 분들을 제가 그 어떤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건데 위축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게 바로 이해가 안 될 때 그거는 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 대상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수학자들이 보존해 온 대상들이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서 계속 뜯어보고 정의의 어떤 정합성과 엄밀성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그 보고 잘 모르겠다. 또 보고 그런 식으로 본인 방식대로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본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하지만 본인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당연하지만 제 스타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혹시나 누군가 가르치는 입장이 돼도 본인이 가르치는 사람도 본인 스타일로 하지 않을 거예요. 각자의 개성은 당연히 모든 의미에서 존중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 S2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보는 거에 이면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학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만약에 이 지점이 불편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스테레오그래프레이션 리만 스피어랑 CP1 혹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스페이스 정의는 수학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아들었죠? 그거를 이 시간에 어떤 렉처로서 설명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제가 게을러가지고. 여기까지 전달했죠? 그리고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직관 레벨에서는 굉장히 명료해요. 이거 평면 있는데 이거 있는데 한 점 넣어서 이거 대충 찰흙 덩어리로서 이거 대충 S2다. 그럴듯하죠? 이걸 정확하게 만드는 거는 좀 수학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작업들이 이것저것 있겠지만 이 정도. 전달했죠? 오늘 조금 포커싱을 맞추고 싶은 거는 토로스예요. 토러스예요. 자, 그러면 그 토러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처럼 지금 제가 어떤 말씀드린 층위에서 똑같은 거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S2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거에 대해서도 하나를 추가할게요. 서브 스터디에서 하시는 거. 이거를 저희가 지금 보는 층위는 적어도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전달이 되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주는 토폴로지가 소위 말해서 쿼션트 토폴로지를 준다고도 볼 수 있고, 물론 R3의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은 이제 원포인트 컴팩티피케이션으로서도 줄 수도 있고, 그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S3에서 S2로 가는 거에서 보면 쿼션 토폴로지를 주는 거고요. R3 안에 있는 어떤 सब셋으로 보면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원포인트 컴팩티피케이션 자체도 토폴로지를 줘요. 컴팩트한 것으로서.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토폴로지 입장에서 티어리티컬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살펴보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기대수에서는 여기저기서 미상수학 쪽 찾아보시면 제가 다 해놓기는 했어요. 참고로. 근데 어쨌거나 그 GPT에서 검색하시는 데는 이건 다 너무나 표준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면 돼요. 얘가 전달했죠? 그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 어떤 층의 얘기인지를 지금 ST에서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알아들으셔서 생각하는 가운데 그리고 당연하지 제가 결국 끌어들일 건 미분 형식 얘기예요. 결국 끌어들일 건. 근데 글로 가기 전에 토러스부터 이 층위로 한번 맞추고 봅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는 셋을 바꿀 건데 S2를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요거 있죠. 이거를 이 똑같은 어떤 이제 칭의의 생각을 토러스로 옮긴다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토러스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물론 토러스 이거예요. 맞죠? 이건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이에요. S2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거다. 이거에 준하는 요거에 대한 것으로서 직관을 잡고 싶다. 이 뜻입니다. 전달되죠? 자, 토러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물론 이거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고요. 그 말은 웨스트도 이거잖아요. 그냥 그럼 할 말 없는데 가장 단순한 단위에서 자 그래서 그냥 힌트를 드릴게요. R2에서 출발해서 한 점을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잖아요. S2. 그러니까 출발도 똑같이 R2에서 출발합시다. 평면. 평면에서 출발해서 토러스 만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직관적으로 일단 수학적인 언어 이런 설명 다 버리고 이거 그냥 직관적인 이거잖아요. 그냥 이거. 그러면 평면 있어. 평면으로부터 토러스 만드실 수 있겠어요? 원기둥으로 만들고 그거를 붙이면 토러스. 그렇게 다 와닿으시나요? 원기둥을 먼저 말아서 만들어요. 말아서 만들고 그 원기둥을 이렇게 붙여요. 지금은 이제 수학적인 포멀리즘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요런 관점에서 근데 이게 결국 다 말이 돼요. 다 해보면. 그러니까 일단 고레벨을 이게 오히려 되게 나이브한 미상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평면을 주고 전달되죠? 평면을 주고 이렇게 한 번 말고 포스터 여러분들 말하시는 것처럼 말고 한 번 더 이렇게 해주면 토로스 나온다. 요 말 이제 전달되죠? 토러스 나왔어요. 오케이. 좋음.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수학적으로 아셔야 되는 팩트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자, 저희가 어떤 스페이스라는 단어를 쓸 때 여러 가지 단어들을 써요. 하나는 저희가 지금 위상수학 시간이니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분 형식을 가지고 고전적인 미분 형식을 가지고 다루고 있으니까 사실은 저희는 이것들을 소위 말해서 스무드 매니폴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미분적분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다가 추가적인 구조가 더 있었던 거예요. 전달이 될까요? 그리고
조금 트리키한 게 아까 S2를 CPU로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매니폴드도 이게 실수에 정이 되어 있는 거랑 복소수에 정이 되어 있는 게 참고로 달라요. 참고로. 그래서 리얼 매니폴드라고 부르는 것과 컴플렉스 매니폴드라고 보는 게 사실은 정의가 달라요. 스무드 매니폴드는 보통 이제 미분 가능한 것만 고려하는 대신에 컴플렉스 매니폴드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어널리틱 혹은 홀로몰픽한 거를 생각해요. 그래서 구조가 좀 달라요. 정의만 놓고 정말로 엄밀하게 비교를 해보시면. 그런데 S2의 경우는 이게 팩트로 아십시오. 이게 리만 로우 정리의 코로올리인데요. 리만 로우 정리의 코로올리인데 뭐냐면 S2는요. 그러니까 컴플렉스 매니폴드로서 S2랑 호메오몰픽하면 위상적으로 같으면 무조건 컴플렉스 매니폴드로서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스트럭처상 하냐면 컴플렉스 매니폴드, 이거 비자명 팩트입니다. 컴플렉스 매니폴드이면 스무드 매니폴드고 스무드 매니폴드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예요. 혹은 토폴로지컬 매니폴드 중간에 낀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반대는 다 성립하지 않아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해서 스무드 매니폴드일 수 없고 스무드 매니폴드라고 해서 컴플렉스 매니폴드이지 않아요. 전달되죠? 그런데 S2를 CPU로 본다라고 하는 건 이미 컴플렉스 매니폴드로 출발한 예시를 드린 건데 비자명 팩터가 뭐냐면 컴플렉스 매니폴드로서 S2랑 위상적으로 동형이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팩트로 알고 계십시오. 만약에 증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리만 로우 정리를 공부를 해야 그게 디렉트 컨시퀀스로 나와요. 여기까지 전달이 됐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공간을 지금 일부러 단어를 세 개를 구분했어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그냥 진짜 고무착 덩어리로 보는 거.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을 수행한다, 그러면 스무드 매니폴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내가 만약에 오버C에서 다룬다, 그럼 컴플렉스 매니폴드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 S2를 CPU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강력한 구조로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팩트 전달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팩트 레벨에서 얘기하면, 제가 이제 좀 찍어볼게 할까요? 자, 토로스, 이제는 좀 얘기를 좀 엄밀하게 해보고 싶은데, 정의가 뭔지 아세요? 토로스의 데피니션. 자, 제가 객관식으로 찍게 해드릴게요. 토러스를 보통 얘기하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루프 S1이 있고 또 다른 루프 S1이 있으니까 S1 곱하기 S1이잖아요. 생긴 게. 여기 느낌 오시나요? 하나는 요 루프가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껍데기만 보고 있으니까 다른 루프가 요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러스라고 말하면 S1 곱하기 S1인데 저희가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거는 셋을 지칭하는 것일 수가 없잖아요. 그거보다 구조를 더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쓸 수 있는 저희의 자연스러운 후보지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고요. 스무드 매니폴드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고요. 컴플렉스 매니폴드라는 단어도 쓸 수 있어요. 이것도 말이 돼요. 왜냐하면 S1이 C1의 서브셋이잖아요. E2D, I2로 정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곱집합해도 오버 C에서도 여전히 정의가 잘 돼요. 사실 여러 의미에서 중요하고. 자, 그러면 토로스의 정의부터 이제 이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자, 세 개 중 찍으십시오. S1 곱하기 S1이랑 위상 공간으로서 똑같다. S1 곱하기 S1이랑 스무드 매니폴드로서 똑같다. S1 곱하기 S1이랑 컴플렉스 매니폴드로 똑같다. 토로스의 데피니션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삼은 이유는? 뭔가 스무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컴플렉스면 S2랑 구분을 할 필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스무스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답니다. 오케이. 자, 또. 참고로 GPT 뭐 검색하셔도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GPT가 틀린 답을 줄 거기 때문입니다. S1 곱하기 S1이 포러스랑 같다는 그 호미오모르피즘을 뭐 그냥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1번 일단 뭔가 1번은 맞을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2번이랑 3번은 어떻게 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사실은 답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답을 알고 계십시오. 토로스의 데피니션이란 무엇이냐면, 토로스는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로서, 자, 토폴로지컬 매니폴드 단어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을게요.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로서 S1 곱하기 S1이랑 같을 때, 만약에 토폴로지 매니폴드에 따라 불편하시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 보셔도 사실 큰 상관없어요. 그게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조금 정의가 다르긴 하지만. S1 곱하기 S1과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로서 똑같은 거를 토로스라고 정의해요. 이게 정의예요. 데피니션. 자, 보통 이 정의도 언급을 잘 안 해요. 이거 말하기 시작하면 할 말 너무 많아가지고. 참고로, 스무드 매니폴드보다 약한 겁니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및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는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물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임플리케이션 관계를 얘기하면, 컴플렉스 매니폴드면 스무드 매니폴드고요. 스무드 매니폴드면 토폴로지컬 매니폴드고요.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예요. 참고로 말하자면. 그리고 반대는 다 안 돼요. 안 되는 예시는 무한계가 있고요. 전달됐죠? 그랬을 때,
토로스에다가 보통 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100% 정의는 이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수학 커뮤니티도 토로스가 뭐야? 하면 토프로지 매니폴드로서 S1 곱하기 S1이랑 동형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가 수학적으로는 정확한 정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다른 구조들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냐? 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물을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그렇게 정의해야 되는데? 왜 스무스 매니폴드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컴플렉스 매니폴드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라고 그런 류의 질문들을 던질 수 있잖아요. 여러 의미에서. 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한 스텝을 가면 만약에 스무드 매니폴드라고 요구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존재하냐면 이게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나 정수론이나 그 보통 정수론 커뮤니티에서 보통 타원 곡선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여러 이게 보통 이제 리만 가설 것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분포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데 정수론 커뮤니티에서는 타원 곡선을 스무드 매니폴드로 사실은 여겨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 쓰는 단어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적으로 그 사람들이 틀린 거를 그대로 컨벤션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팩트 알고 계시죠? 타원 곡선이랑 대수적으로 뭐랑 똑같냐면 그러니까 토로스랑 타원 곡선이랑 일치하거든요. 그런데 타원 곡선은 일반적으로 스무드 매니폴드가 아니에요. 이게 그 곡선을 실제로 어떤 러커스를 찍어보면 뾰족한 점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스무드 매니폴드가 깨져요. 그런데 실제로 그 정확하게 단어를 스무드 일리프틱 커브라고 단어를 붙여야지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데 싱귤러 예시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대충 스무드다라고 거짓말해요. 아니에요. 타원 곡선은 스무드 매니폴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토러스랑 타원 곡선이 똑같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똑같은 거다. 라고 말하면 타원 곡선은 일반적으로 스무드 매니폴드 깨지지 않냐? 깨진다. 그러면 스무드 매니폴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흐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타원 곡선은 특이한 케이스를 포함해요. 싱귤러 일리프틱 커브를 포함해요. 스무드 매니폴드 깨져요. 하지만 토플러스 매니폴드는 문제가 없어요. 이 전달이 혹시 될까요? 이거는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어떤 GPT 검색하면 정수론 쪽에서도 이제 학습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 타원 곡선은 스무드 매니폴드로서 토로스다 이렇게 말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에요. 전달됐죠? 이거는 그냥 근데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그냥 이제 어버버하고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 자 그렇고 이제 컴플렉스 매니폴드로서는 얘 제일 강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S2랑 토로스의 차이가 뭐냐면 S2는 컴플렉스 매니폴드로서 위상적으로만 같으면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컴플렉스 매니폴드인데 S2랑 위상적으로만 일치한다는 것만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리만 로우 정리가 뭐를 개런티하냐면 이거밖에 없다라는 게 하나밖에 싱글 오브젝트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대수기하에서는 S2를 어떤 단어로 호칭을 하냐면 레셔널 커브라는 단어로 호칭을 해요. 참고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레셔널 커브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거 S2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맞아요.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토러스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토러스는 컴플렉스 매니폴드로서 무한계가 존재해요.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위상적으로는 똑같은데 위상적으로는 그래서 S1 곱하기 S1이랑 일치한다라고 말하면 토로스의 데피니션이 맞거든요. 알았겠죠? 근데 여기서 스무드 매니폴드라고 부르는 순간 스무드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요. 타원 곡선을 기준으로 볼 때 아닌 게 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컴플렉스 매니폴드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무한계의 토로스가 존재해요. 다 다른 거란 뜻이에요. 컴플렉스 매니폴드에서 위상적으로만 같아요. 근데 추가적인 구조를 고려하면 달라진다. 그래서 토로스를 보라는 말은 사실은 자 보통 이제 거짓말하는 것으로 단수형으로 말하면 안 돼요. 토로스는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전달이 될까요? 토로스를 한 개로 부를 수 있을 때는 오직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로서만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팩트고요. 그냥 알고 계시면 욕이나 팩트, 인지하고 계시면 팩트는 팩트고 그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감각하는 레벨에서 토로스가 왜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거를 명확한 거냐면 위상적으로 그러니까 고무 찰흙덩어리로 적당히 보면 다 똑같은데 그렇게 안 보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S2에서는 그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전달했죠. 어떤 포인트에서 제가 지금 이펙트를 언급했는지.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에서 허점을 한번 잘 봐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토러스가 한 개가 아니니까 왜 달라지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감각하셔야 되기 때문이요. 그럼 아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평면을 주고 평면을 이렇게 한번 포스터 말듯이 한번 이렇게 말고 전달했죠? 이렇게 말고 지금 루프들을 이렇게 붙여서 토러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이거가 찰흙 덩어리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관점이에요. 관점 자체가. 근데 여기 이 지금 생각 과정에서 왜 다른 토로스가 개입할 여지가 존재할까요?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어려운 지식을 끌어와서 이런 게 있어라고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레벨에서 다른 토로스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눈치챌 수가 있어요. 왜 다를까요?
잠깐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근데 그냥 R2를 만다는 게 좀 이질감이 드는데, 구를, R2에서 구를 만들 때는 구를 여기 이 평면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한 점을 추가했는데, R2를 말 때는 왜 뭔가 얘네도 엄청 무한히 있는 그 직선이랑 엄청 무한히 있는 직선이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뭔가 붙여주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만다고 하는 게 좀 이질감이. 아, 네. 이제 저 이제 이 스터디가 사실 이제 지금 수준에서 지금 1기인데 잘 서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기쁜데 요런 어떤 감상과 불편함들이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는 톤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위상적인 관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저희가 위상적으로 R1과 유닛 인터벌을 구분하지 않잖아요. 혹시 동의가 될까요? R1과 유닛 인터벌이랑 똑같죠? 이거 전 동의하죠? 전 보통 이제 그냥 초심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일단 그 타니트 펑션 써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8부터 2분의 8까지 호모로픽하게 모으고 그리고 나서 그 직선의 방정이 있으면 0일로 그냥 모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R1이랑 0부터 1까지는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위상적으로는. 맞죠? 그러면 R2는 그냥 스퀘어, 그냥 유닛 스퀘어예요. 유닛 스퀘어에다가 한 점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무한히 있다. 이건 거리의 개념이 위상에서는 없어요. 전달되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미 제가 지금 말한 거에 힌트가 있어요. 왜 토로스가 다른지. 그래서 지금 스퀘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자.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관점이었잖아요. 이 관점에서 맹점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맞냐, 이것만 가능하냐라는 거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관점을 말씀드리면, 이게, 자, 힌트를 드릴게요. R1과 R2의 차이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R1은 유닛 인터벌로 모으는 게 가능하죠. 위상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리고 Y축도 이렇게 모으는 게 가능하죠. 문제 없어요. 그러면 스퀘어가 위상적으로 R2랑 똑같은 거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엣지들을 붙여요. 토러스가 나왔어요. 이 과정에서 맹점. 위상적으로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 R1은 딱 그 0, 1, 내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딱 한쪽 방향 스케일만 있으면 되는데 R2는 약간 베이시스가 직교하는 거 말고도 정답. 다른 것들도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 Y축이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위상적인 관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Y축을 기준으로 정사각형이 잘 나오는 거지. Y축을 예를 들어서 Y는 X축으로 바꿔도 되지 않나요? 자, 만약에 X축이랑 Y축으로 보시는 것 대신에 Y는 X축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모으면 뭐가 나오냐면 평행사변형이 나오죠. 평행사변형 참고로 정사각형이랑은 위상적으로는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모아져도 토러스가 나오는데 위상적으로만 같지 나머지부터는 달라져요. 아, 참고로 이 예시에서는 스무드 매니폴드도 같은 예시가 돼요. 이 경우에는. 근데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매니폴드에서는 다 달라져요. 그래서 실제로 컴플렉스 매니폴드로 달라지는 시점은 언제냐? 평행사변형의 각도만큼 달라져요.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신 토로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정사각형, 그러니까 정확하게 90도 디그리를 기준으로 아이덴티파이 한 토로스랑 알아듣겠죠? 그거 말고 제가 또 하나 드린 거는 평행사변형인데 이 지금 각도가 45도짜리. 45도짜리로 한 거.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각도, 이 앵글마다 컴플렉스 매니폴드로서 바라보면 다 다른 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토로스는 다 달라요. 조금 그럴듯한가요? 조금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으시죠? 위상적으로만 같아요. 이 지금 그러니까 어디만큼 그 구조상 차이가 발생하냐면 이 지금 타원 그 평행사변형만큼의 차이가 발생해요. 이거를 만약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팩트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뭘 아시면 괜찮냐면 토로스를 타원 곡선으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그러면 타원 곡선에는 결국에는 형태가 정확하게 로컬 코디네이트로 적어보면 y제곱은 예를 들어서 x3승 더하기 x 플러스 b꼴로 적히고 ab가 실수거든요. 이 ab가 이 각도에 따라서 결정돼요. 이 실수 값이. 그래서 이것들마다 다른 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토너스는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뭐만큼 달라지냐?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할 때의 평행사변형의 각도만큼 달라진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그래서 제가 일부러 S2랑 구분해드려요. S2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S2에서는 위상적으로 같으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반면에 토러스는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때 이 지금 Y축을 어떻게 비트냐들마다 다른 토러스를 사실 만들어내요. 그 좀 그렇듯한가요?
혹시 질문이나 하실 게 있으시면 듣고요. 그러면 그 컴플렉스 매니폴드로서 이렇게 구체화되는 어떤 식이나 컨스트럭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부터 할 얘기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S2에서 이렇게 지금 미상적으로 한다. 이거 그냥 말 되잖아요. 미상적으로. 아, 그렇네. 할 말 없는 얘기인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부터 제가 아직 질문 좀 더 듣긴 할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는 다 썰풀이에 지나지 않아요. 다 맞는 말이지만.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할 때, 이제 여러분들 훈련하시는 미분 형식이 반드시 필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영감을 받았다라는 것과 F는 MA가 나오기까지 그 중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간을 과학하는 태도로서 어떻게 메꿀 거냐 이 문제고 매트메리컬 사이언스를 볼 때 이런 식으로 팍 이거는 저는 사실 이걸 수학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직관이지. 그래서 이게 정말로 각도만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 발견하는 팩트들을 아는 거는 뭐 어떤 흥미롭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내가 정말로 욕망하는 것은 내가 그것들을 내 방식대로 복구할 수 있는 내 도구를 가지고 만질 줄 알기를 원한다고요. 그게 이거를 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이제 어떤 태도잖아요. 예, 뭐 동의가 될까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슬로건은 그래서 이제 반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한 씨부린 모든 얘기들을 미분형식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 복구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게 관심사고 관심사 자체가 전달되나요? 그냥 사과가 떨어지는 것 같다. 이거는 그냥 어떤 이제 그냥 청중들 톡할 때 처음에 1분 모티베이션 주고 알고 보니까 결론이 이거였다. 이 말이지. 우리는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은 그 중간 일이. 혹시 말이 전달이 될까요? 뭔 소리 하는 건지? 그러면 제가 이걸 조금 더 포멀하게 얘기해 보자면 다음 것 같아요. 질문 문제의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토로스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제 제가 팩트로서는 토로스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달됐죠? 토로스가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같던가 다른가 모르겠어요. 그냥 두 개를 들고 왔어요. 임의로 전달됐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미 팩트로 이게 두 개가 같을 수 없으면 제가 여러 센스에서 아이소모르크 할 수 없으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불가능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떻게 해야 미분형식을 사용해서 이 두 개가 구체적으로 다르고 1번 각고 다르고를 어떻게 알 수가 있고 2번 이 다른 차이가 정확하게 이 평행사변형의 앵글만큼 정확하게 달라진다는 걸 어떻게 잡아내느냐 이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팩트를 드린 거를 이 팩트를 내가 사용하는 미분형식이란 도구를 활용해서 복구해야 그래야 내가 이걸 알았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혹시 정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대답할게요. 두 토로스를 줬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두 S2를 줬어. 그럼 이거 같음을 보여라. 된다는 거예요. 증명이 이미 됐으니까. 그럼 반대. 두 토로스를 줬어. 그러면 지금 이 토로스들만큼의 차이가 정확하게 이 토로스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한 이 각도만큼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를 미분 형식을 가지고 찾아내라. 이 질문이 된 거야, 수학적으로. 이게 문제의식이 납득이 가나요? 뭔 소린지? 안 그러면 이거는 그 종교의 영역이지. 그냥 시부림의 영역이고, 그런 게 아니라 수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도구를 정말로 활용을 해서, 정말로, 이거 정말 그 앵글만큼 정확하게 차이가 나네?를 보면, 맞구나. 이렇게 확신이 드는 선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선 당연히 논증들이 필요하고, 이 어떤 명료한 프레임워크, 이제 그 세팅이 필요하고, 증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된다는 것이죠. 자, 혹시 여기까지가 말이 납득이 가나요? 뭔 소리지? 자, 근데 제가 지금 요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팩트로서도 알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수학을, 미상수학적으로 대상을 본다라는 걸 어떤 식으로 감각하고 사유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뭐 해체책도 그렇고 읽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너스 2 서피스가 있어. 그러면 이제 육각형 그려놓은 다음에 탁탁탁탁 하면 딱 나와. 이거 내가 느낌을 잡으면 아는 거. 이게 아는 거예요. S2. S2네. 이거 아는 거예요? 이렇게 포스터 접어. 이거 위상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감각적인 거예요. 중요하고 직관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거는 수학을 하는 태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전달이 될까요? 오히려 여기서 내가 잡아내는 거는 내 도구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 구조를 내가 잡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수학적인 이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분형식을 훈련하는 이유는 이런 거를 이 도구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나 와인디코 이거 왜 훈련시켜야 될 거야? 이거 웨지 이거 투폼 이거 왜 해야 돼? 이거를 사용해서 잡아내고자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물론 이 자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말이 될까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시 두 가지도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감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두 가지 예시를 다만 하고 있어요. 토러스에서 에스트로 가는 거, 이거 이제 180도, 이거 그림, 이 그림이 굉장히 직관을 주고 요긴 하지만 미분 형식을 가지고 다루는 점에서는 아직은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는 스테이지인 걸 보시면 좋겠고, 똑같아요. S3에서 S2로 간 홉 바이브레이션 역시 다 어떻게 돼? 아,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라는 거를 감을 잡은 다음에는 이거를 실제로 이해하고 조사하는 도구들은 어떤 층위의 레벨이어야 되는 거예요? 미분 형식을 가지고 다룰 줄 아는 레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을 정확하게 합니다. 언제나 그런 식으로 해야만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내가 이걸 이해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쓰고 안 쓰고가 나의 취사 선택의 도구의 선택 영역이어야지 어떤 할 줄 모르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할 줄 알게 되는 그 중간 과정들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계산 어떻게 하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계속 그러면서 체계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하나 잡아놓으면 다른 데도 어플라이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지니까 그만큼의 우리가 수학적 문해력이 올라갔다라고 보는 영역이 되는 것이죠. 혹시 말이 전달이 될까요? 뭔 소린지? 조금 베리에이션을 넣어도 아 이거 에센셜하게는 이거랑 같은 얘기구나 이런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시야가 생기는 것이지. 그런데 어쨌거나 기본생활은 나이반 직관을 먼저 잡고 있죠. 예를 들어 S2에서 서브셋 홀로 줄 수도 있고 어떤 뭐 그런 식으로 다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다 어떤 의미에서는 말장난이고요. 어떤 센스에서는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말이 전달이 될까요? 우리는 정말로 미분형식 가지고 다룰 줄 알기를 원해요. 혹시 말이 납득이 갔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조금 하다가 치울 거예요. 왜 계속 할 거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오늘 토러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했지 토러스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달이 될까요? 그리고 지금은 셋 하나에만 제가 초점을 일부러 맞추고 있는 건데 나중에는 셋과 셋 간의 맵 이런 것도 다 신경 써야 돼요. 여러 층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이제 제가 슬램덩크란 만화도 이전에 참 좋아했었는데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어떤 이제 그 혹시 슬램덩크를 다 보셨나요? 그 안 감독님이 슛 2만 번 시키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그 하나만 오직 이 지금 슛만 연습을 2만 번 시키잖아요. 뭔가를 여러분들이 학문을 할 때는 드릴링이라는 거에 대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농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해서 처음부터 모든 동작을 다 연습하면 주화인마에 반드시 빠져요. 하나를 익힐 때는 확실하게.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드릴링 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라는 거를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건 사람마다 당연히 다르고 내가 지금 어떤 거를 훈련해내는지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의 영역이에요. 혹시 말이 납득이 가나요?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런 상관없고 나는 지금 여기서 내가 해야 되는 드릴링의 포인트는 이거야라고 하면 그 드릴링을 한 주에 하나씩만 부수고 가도 1년이면 굉장히 차고 넘쳐요. 그렇게 부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농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시작부터 해가지고 그냥 어떤 프로 가는 거 그대로 따라하면 당연히 1년 후에도 하나도 안 늘어있겠죠 혹시 말이 납득가요? 하나를 드릴링할 때 제대로 해야 돼요. 내 거가 되게. 그 느낌을 받는, 그리고 그 선은, 저는 그런 것도 비유하기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수학에서 보통 이제 그 되게 갖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뭔가 이제 타고난 불세출의 천재가 있어가지고 어떤 거 다 들으면 바로 다 이해하고 이런 이상한, 저는 그런 사람이 어떤 페가수사 같은 존재일 때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긴 합니다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만약에 그런 걸 가지고 본인이 자기감이 드는 선이라면 슬램덩크에서 서태웅이 눈을 다쳐가지고 그 슛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해본 적이 없고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고요. 남들보다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그냥 어떤 내가 체력도 딸리고 어떤 모든 게 이제 악조건일 때 악천후일 때도 불구하고 할 줄 아는 그게 훈련의 어떤 힘이 되는 것도 수학에서 똑같은 거예요. 보통 이제 어떤 수학적인 천재라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오해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뭐 다 보고 다 바로 이해하고 막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요. 근데 그런 카테고리랑 전혀 거래가 내 포인트를 가지고 드릴링을 하는 가운데 봐야만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래서 원폼과 투폼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볼 건데 제가 한 번만 더 문제의식을 셋업을 합니다. 토러스 그 두 개를 임의로 다른 거를 줄 때 이거를 미분 형식을 가지고 구분해 내고 싶습니다. 욕망은. 전달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 팩트들을 알고 끼워 맞추자가 아니라 이 팩트는 이미 전달을 해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평행사 변형의 각도만큼 달라지는 만큼이 컴플렉스 마니폴도 달라진다라는 건 이미 팩트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에 의존해 가지고 논리를 세우자가 아니라 알아듣겠죠? 그걸 의존해 세우자가 아니라 토러스를 임의로 두 개를 들고 왔어요. 들고 왔을 때 내가 다룰 줄 아는 미분형식 이제 정확하게 여기서 미분형식 1차 미분형식, 2차 미분형식 두 가지 다 지정한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그게 나오는 거를 내 선에서 할 수 있으면 이해가 된 거잖아요. 그 선에서 드릴링의 포인트를 서로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약간 그 어떤 큰 궤는 좀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전날짜 홉5에서 다 그런 얘기고 S2 그러니까 토러스에서 S2로 가는 거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보면 이제 뭐 코물로 초물로지 뭐 다 나온 얘기일 것이고. 여기까지 전달되냐? 오늘 뭔 얘기 왜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일단은 원폼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폼부터.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적 훈련들을 하고 있지만, 원폼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벡터장의 듀얼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단 직관 레벨에 생각하시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벡터장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어떤 이제 커브가 있을 때, 그 커브를 따라가지고 화살표들을 쭉쭉쭉 찍는 거예요. 저 지금 제가 계속 두 가지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이렇게 하는 거에서 이런 직관적인 씨부림도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어떤 직관을 주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벡터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내가 커브를 줄 때 그 커브를 따라가지고 각각의 점마다 화살표들을 쭉 찍어주는 걸 우리가 벡터장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리고 한 점을 찍었을 때 그 점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원소를 우리가 접벡터라고 부를 뿐인 거죠. 탄젠트 벡터라고. 다 직관적으로 동의가 되죠? 근데 단지 우리가 벡터장이라는 단어를 1차 미분 형식, 그거의 듀얼로 바꾸는 거는 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적분해서 더 용이하기 때문이에요. 체인지 오브 에리어를 생각할 때 그게 더 용이하기 때문인 거지, 실제로 수학적 실체는 벡터장이랑 같은 거예요. 물론 다시 얘기합니다. 실제로 정확한 엄밀하게는 듀얼이라고 불러야지 맞지만, 정보량의 의미에서 본다면, 그러면 실제로 하고자 하는 직거리는 그 직관을 여러분이 잡는 레벨에서는 공간이 있어요. S2가 됐든 토로스가 됐든. 그러면 거기서 커브가 있어요. 그럼 그 커브를 따라 가지고 벡터장이 쭉 가는 거를, 내가 이거를 적분하고자 하면 이 벡터장이라고 하는 거를 미분 형식으로 바꿔서 다룰 뿐이에요. 왜요? 그렇게 하면 체인지 오브 레벨을 잘 호환이 되니까. 이게 다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관을 갖는 레벨에서는 내가 어떤 관심 있는 공간이 있어요. 지금 이 맥락에서 토로스가 됐을 뿐이에요. 단지. 공간이 있어요. 그런 공간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벡터장이 있어요. 그럼 벡터장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벡터장이 정의가 되는 커브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커브를 따라 이게 있을 때 내가 이 커브를 따라서 적분하.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벡터장의 서적분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이 앞으로 벡터장 서적분을 안 부르고 1차 미분 형식의 적분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같은 대상인데 실제로는. 그리고 그 같은 대상이라는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분들께 들려야 되는 대상을 부리고. 그러니까 실제 디테일에서는 리즈 레프레젠테이션 포함해서 여러 디테일들은 당연히 있고. 여기까지 다 말이 전달이 됐나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러면 토로스가 두 개가 있어요. 토로스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미분 형식을 가지고 차이를 잡아내고 싶다라는 뜻은, 잡아내고 싶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마음속으로 이제 도너츠 두 개를 그려놓고, 근데 그 도너츠가 조금 생긴 게 다른 것들을 여러분 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그럼 이거를 지금 디텍트 하기 위해서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은 뭘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던킨 도너츠에서 도너츠 두 개를 사왔어요. 두 개 생긴 좀 달라요. 같은 상품인데. 자, 그럼 이거 두 개가 다르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잡아낼 거예요? 이 그림에서부터. 이건 상상력의 영역이고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회계화식? 너무 어려워요. 이제 너무 수학적으로 하지 말고, 그림 레벨에서 나이브한 선에서 생각하자.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지라는 거는 좀 다른 문제로 좀 치워놓고 전달되죠? 오히려 쉽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토러스 두 개가 있어요. 이 토러스 두 개를 다르다는 걸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탁자 위에 도너츠 두 개가 있다고 할 때, 이 두 개 다르다는 걸 어떻게 잡아낼 건가요? 뭘 볼 건가요? 도너츠를 구성하는, 자, 답을 드리면 그냥 루프 두 개 볼 것 같지 않으세요? 단순하게? 수식을 어떻게 표현할지의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물론 이건 지금 수학적인 어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타당성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도너츠 두 개 올려놓으면 요 지금 루프랑 요 루프를 일단은 그냥 이렇게 감아볼 것 같아요. 요렇게 감아보고, 요렇게 감아보고요. 전달되나요? 그랬을 때 이거 루프들 뭐지? 약간 이런 식으로 볼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다 정도의 의미에서. 전달이나요? 직관적으로. 자, 그러면 지금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두 도너츠가 있고, 도너츠들에 있어가지고 요 루프들을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이제 그냥 하나 실 같은 걸로 감고, 이렇게 감고, 저 루프들 이렇게 실로 이렇게 감았어요. 전달됐죠? 뭐 이게 구분하기 위해서 실도 어떤 색이 있는 실로 감았다고 가정하자. 예를 들어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 이렇게 감았어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거를 매개 변수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는 수학적인 영역으로 얘기합시다. 아까 명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거를 하나는 요 앵글을 따라서 도는 걸로 앵글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 앵글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할 수가 있겠죠. 혹시 전달이 될까요? 그럴듯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 앵글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고민들이 있는 거는 아주 나이스하고요. 해야 되는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 앵글은 글로벌하게 정의되는 게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정의되는 순간 무조건 디스컨티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지만 디세타는 잘 정의해야 된다. 라는 거가 이그젝트가 아닌 클로즈 폼으로 정의해야 된다. 이런 센스에 대해서 지금 이거 뭔 소리냐. 이건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 의미에서. 왜냐하면 이게 이그젝트이면 적분해가지고 0이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와인딩 폼이 알려주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묘하다. 그 세타가 글로벌하게 정의되면 불. 왜냐하면 정의되면 계속 빙글빙글 도니까 그 점에서 디스컨티뉴가 무조건 발생하니까 사실 임의의 점에서 디스컨티뉴 발생하니까 불가능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디세타 레벨에서는 잘 정의해야 되고 그리고 디세타가 클로즈드 폼으로 잘 정의해야 돼. 이것들은 생각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전달되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지너스를 구분하기 위한 어떤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직관과 어떤 예시가 되어지는 상황인데 그러면 하나는 예를 들어 세타 1이 있고 하나는 세타 2를 가지고 파라미터라이즈 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여기서 꼬이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토로스를 표현할 때 R3의 सब셋으로 표현했다면 그러면 R3의 सब셋의 파라미터라이즈는 맞게 세타 1과 세타 2는 다시 표현해야 되는 문제일 뿐이에요. 꼬이시면 안 돼요. 그 표현을 가지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토러스를 S1 곱하기 S1으로 본다면 S1은 R2에 혹은 C1에 있고 다른 S1도 그에 있으니까 S1 곱하기 S1을 R4나 C2에서 본다면 그럼 파라미터라이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파라미터라이즈는 본질이 아니에요. 하는 방법의 문제일 뿐이지. 말이 전달이 혹시 될까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정말 수학적으로 적고자 한다 그러면 이 세팅 이런 것들도 따져야 돼. 내가 지금 이거 R3 안에 있는 토로스를 볼 것이냐, 아니면 R4 안에 있는 토로스를 볼 것이냐, 혹은 그런 그 앰비언트한 거 없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은 여러 관점에서 여러분이 뜯어봐야 돼요. 왜냐면 토로스 자체를 결국 이제 R2의 G2 쿼션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 전달했죠? 뭔 소리지? R2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쿼션트 하는 거에서 보면 그 지금 R3의 सब셋으로 볼 필요도 없고 R4의 सब셋으로 볼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근데 어쨌거나 그 내가 만든 세팅 기준으로 해서 파라미터레이션 구축을 하고 이런 것들, 이제 여기서부터 수학 영역입니다. 넌 해야 되고요. 수학적으로. 여기까지 전달했죠? 그렇다 칩시다. 자,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그 원법 얘기로 돌아갑시다. 원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 지시하는 건 뭡니까? 커브를 따라가지고 나오는 벡터장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달됐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벡터장을 디퍼런셜 폼으로 바꾸는 건 적분하기 위해서일 뿐이에요. 단순히. 실제는 벡터장이라고요. 이거 수긍이 안 가시는 분들은 리즈 레프레젠테이션 레벨에서 드릴링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같은 거를 말장난하는 거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벡터 스페이스가 있어요. 벡터 스페이스 듀얼이 있어. 뭐 같은 거지. 뭐 말장난이에요, 사실은. 여러 의미에서. 그, 자, 그러면, 자, 이제 토러스를 기준으로 이제 보실 때, 그 토러스에서 이 루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커브가 나왔죠. 커브가 두 개 나왔습니다. 전달됐죠? 그럼 이 커브를 따라가지고 도는 벡터장이 혹시 존재하나요? 무슨 벡터장이 존재하죠? 빅세타랑 디세트잖아요. 이게 탄젠셜 벡터 필드입니다. 이것도 수긍이 안 가시는 분들은 왜 디세타가 그거지? 그러니까 저 지금 애널로그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실제로 와인딩 폼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그 예를 들어서 ydx 빼기 xdy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이 지금 서클에서 해보면 진짜로 이거인 걸 확인하시고 이거를 세타로 파라미터를 바꾸면 디세타 되는 거 그냥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진짜로. 근데 직관적으로도 세타를 따라가지고 인피니테이션을 바뀌는 거니까 당연히 디세타죠. 여러 의미에서 근데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알아듣겠죠? 뭔 소리지? 전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근데 어쨌거나 그 다 엄밀하게 맞는 말들이에요. 그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다시 토러스. 토러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 토러스가 다른 걸 잡아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는 이 루프, 이 세타 1을 돌렸고, 하나는 저 루프 세타 2를 돌려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D 세타 1이 나오겠고, 저렇게 해주면 D 세타 2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미분 형식들이 나온 거잖아요. D세타 1과 D세타 2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벡터장인데 어떤 적분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놈들이 존재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가 혹시 전달이 될까요? 뭔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그러니까 벡터장이 정의가 됐다는 건 사실 이미 루트를 잡아놓고 있는 거죠. 그 벡터장 along a curve라고 불러서 정확하게 맞는 말이니까요. 전달했죠? 그러니까 먼저 루프를 잡고 시작한 거예요. 전달했죠? 그리고 루프를 잡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돌리는 게 나오니까 그냥 그걸 디세타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바퀴에서 늘 보는 그냥 그거에 지나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전달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적분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루프를 따라가지고 적분을 뭐 얘를 따라서든 얘를 따라서든 수행을 하면 아시다시피 와인딩 한 정수 값이 나와요. 당연한 얘기죠? 바퀴 돌리는 얘기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 센스에서. 물론 수학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건 확인해야 되고. 예, 잘못됐죠?
또 한 가지 선택지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웨지를 취할 수도 있어요. D세타 하나는 1이 있고 다른 하나는 D세타 2가 있잖아요. 각각의 원폼들이 있었어요. 자, 미분형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인지하셔야 되냐면 왜 미분형식 생각하니까 적분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게 다예요. 왜 적분해요? 적분해야지 값을 볼 수 있으니까.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본인의 연구라는데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끄적여 놨는데 값이 없이 끄적여 놓은 거를 읽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뭔가 값을 끌어낼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지금 적분을 도입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D세타 1과 D세타 2를 가지고 이 각각들의 적분을 하는 원폼의 적분을 가지고도 값을 끌어내는 방법이 있겠지만 다른 하나는 웨지를 한 것에서 투폼을 가지고도 적분하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포인트는 D세타 1과 D세타가 결과적으로 글로벌하게 정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세타 1 웨지 D세타 2도 글로벌하게 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적분하는 거는 뭐랑 상관이 있을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투폼에 대한 훈련도 조금씩 필요해지게 됩니다. 알리죠? 이거 적분하는 거 뭐랑 관련이 가장 깊죠? 이거 에어리어 폼 얘기입니다. 만약에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런 거 팩트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확인하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이거 구체적으로는 파라미터라이제이션 로컬하게 잡은 다음에 크로스 프로덕트를 써가지고 노멀 디렉션을 잡은 다음에 노멀 디렉션에 따라 보정해가지고 정말로 면적분하는 거가 D세타 1 웨지 D세타랑 같다는 걸 정말로 확인해야 돼요. 이거 손으로 하셔야 돼요. 손으로 하고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지. 이거 느낌 잡으시면 안 돼요. 뭐 말이 역시 이해할까? 이거 다 미적분형인데 미적분을 그 느낌으로 이해하면 어떡해요? 그 할 줄 알아야지. 그러려면 크로스 프로도 귀찮겠지만 진짜로 하고 그래서 진짜로 확인해야 되는 건 면적분에 해당하는 게 정말로 투폼이랑 일치한다는 걸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투폼으로 보는 거에 있어가지고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이랑 무관한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투폼으로 면적분에 해당하는 면적소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라는 것까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분들 입장에서 드릴링을 해야 되는 거고 보편적으로 지금 아마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 어떤 제가 그러니까 여러 들어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드릴링이 필요하다는 층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알아듣겠죠? 뭔 소린지? 그래서 실제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토러스가 있을 때 토러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토러스를 가지고 루프를 이거를 만들고 다른 하나는 요거를 만들어요. 자, 됐죠? 그러면 얘를 따라서도 원폼을 적분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제가 말을 원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벡터장 선적분하는 얘기라는 거 이제 다 편하게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냥 다시 말하자면 미분형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그냥 단지 목적이보다 적분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걸로 다 통합해서 보는 게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걸 따라서도 적분하는 게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쪽 D세타 1과 이쪽 D세타 2를 웨지를 해가지고 투폼을 만든 다음에 그 투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적 적분을 하는 것으로서 사실은 에어리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볼륨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여기서 지금 2디멘전이니까 에어리어라고 단어를 쓰고 있을 뿐이에요. 토로스의 에어리어를 알고 싶다고 하면 디세타 1과 디세타 2를 그냥 적분해버리면 돼요. 그 실체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정말로 그 전 이런 거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R3에서 진짜 सब셋 표현 구체적으로 잡은 다음에 정말로 면적분 표현으로 에어리어 얻는 거랑 이게 같아지는 이런 것들 진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가운데 맞춰보고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자신감을 주고 확신을 줘요. 그리고 그 중간에 숨어 있는 그 언제나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는 법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안 해보면 몰라요. 그 직접 경험으로만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전달이 되죠. 그래야 나중에 이게 추상화될 때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내가 길을 잃지 않아요. 여기까지 역시 말이 전달이 됐죠. 뭔 소리 하는 건지.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은 그 두 가지 제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셋업을 다시 얘기할게요. 자, 셋업. R2에서 평행사 변형을 만듭시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평행사 변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각도가 이제 있어요. 하나는 그래서 예를 들어 90도짜리라고 하나는 45도라고 가정합시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이렇게 두 점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든 토러스가 있고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45도 각도만큼 틀어져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진 토러스가 있을 거예요. 여기 전달됐죠? 그래서 토러스인 점에서는 할 말이 없는데 이거 왜 다르지? 이게 내 관심사.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토러스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두 개의 토러스가 있어요. 토러스가 있으면 그 토러스들을 가지고 이 루프들을 요거 하나 요거 생각하고 요거 생각해가지고 지금 말한 것처럼 나는 그럼 할 수 있는 게 원폼의 적분도 있겠고 전달할까요? 원폼의 적분도 있겠고 투폼의 서피스 적분도 있어요.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실체는 그거밖에 없어요. 전달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찍어볼까요? 뭐가 다를까요? 이 두 개의 토러스가. 자, 그래서 여기서 편의를 위해서
에어리어는 똑같다라고 가정합시다. 굳이 사이즈 같은 거를 조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넓이는 일단 같은 토러스라고, 이건 그렇게 가정해도 괜찮을 거잖아요. 대충. 같은 양의 어떤 그 부피를 그냥 채우고 있는 양이라 그냥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답으로 가기 위해서 투폼의 적분은 같게 맞출게요. 일부러. 이것도 그냥 파라미터라이제이션과 이제 그 그냥 스케일링의 문제에서 일단 그 문제는 없애겠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잡아내야 되는 건 이 앵글이잖아요. 알았겠죠? 이 앵글에 대한 거 어디 쓸까요? 이 답이 뭐냐면요. 이 답이 그럼 이 원폼들 두 개를 적분하게 되면 실수값들이 가끔 나오죠. 전달이 될까요? 그러면 이 레이쇼를 취하잖아요. 이 두 개를. 이게 레디안으로서 앵글이랑 같아져요. 그래서 답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요 루프를 따라가지고 적분하는 거를 1로 맞추고 1로 이걸 맞춘 다음에 이쪽을 따라가지고 적분하면 1로 이미 맞췄으니까 그게 분모로 지금 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레이쇼를 구하면 이 레이쇼에 대한 이 값이 정확하게 레디안으로서 값이 나와요. 그래서 토로스 길이가 달라져요. 이거 확인은 엑서사이즈. 이거 실제로 필요한 디테일은 원폼, 투폼 디테일이 필요한데 참고로 보통 표준적으로 레퍼런스 검색해 보시면 컴플렉스 어널리시스 쓰는 게 제일 쉬워요. 참고로. 근데 안 쓰고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잘 모른다고 하면 제가 그 적어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아는 거는 제가 보통 편하게 생각하는 컴플렉스 어널리시스 쓰는 게 너무 쉬워가지고 전 그걸 가지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기는 해요. 결과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 이제 정리를 오늘 좀 하면 지금 오늘 제가 뭘 가르쳐 드린지 한번 잘 보세요. 가르쳐 드린 게 뭐냐면 요거랑 요거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를 일단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걸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벡터장이 돌아다니는 레벨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원폼, 투폼들을 추출해서 값을 추출하는 것으로서 대상을 매스메컬 사이언스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혹시 동의가 될까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발견하기 가능하냐면 만약에 내가 90도짜리를 가지고 토러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2분의 파이가 나오겠죠. 45도짜리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4분의 파이가 나오는 거를 구체적으로 원본 두 개 가지고 레이쇼 구해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이 토러스로서 다른 것이다라는 걸 준다는 거예요. 이거 그럴듯한가요? 토러스를 가지고 했는데 이 지금 원본 두 개의 레이쇼를 볼 때마다 그 값이 다른 거면 이거 다 다른 토러스로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토러스를 타원 곡선으로 보게 되면 그게 정확하게 이 타원 곡선 앞에 있는 개수들만큼을 정확하게 익스프레스 폼으로 바꿔내요. 그러면 실제 생각은 어떻게 했을 거냐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쿼션트나 이런 것도 다 해석일 뿐 실제 토러스를 가지고 파라미터라이션 해가지고 막 해보니까 이거 원폼 두 개 값이 이거 뭔가 패턴이 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 평행사 변형이 앵글에 대한 걸로 보면 토러스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우기지 않았겠어요? 혹시 그럴듯한가요? 그 실제 이제 확인은 다 미적분학 디테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귀찮아가지고 별로 어지간하면 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 솔직히 그 무슨 말인지 전달됐죠? 그래서 실제로는 다 원폼 투폼 얘기고 다 실제로 선적분 면적분 이야기들 여기까지가 있고요. 자, 저희가 가는 스토리 라인을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미분 형식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도 있으나 그, 제가 이제 이 매주 이게 진행이 될 때, 지난번에 제가 예고를 한 것처럼 범주론을 섞을 거거든요. 범주론을 섞을 거거든요. 자, 이렇게 섞입니다. 어떻게 섞이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일단은 카테고리의 정의를 좀 보시라.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라고 하는 건 콜렉션인데, 오브젝트랑 몰피즘으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그것들의 어떤 룰들, 이것도 제가 귀찮기 때문에 보세요. 이것도 한 번 보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올 때마다 그냥 이거 뭐 예를 들어 메인 스터디든 서브 스터디 할 때마다 한 번씩 그냥 보시는 선에서 좋게요. 그러면서 본인 방식대로 감을 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개념이냐면 개념 자체가 우리가 집합을 그러니까 그 적분을 수행하고 있는 거는 함수를 집합해서 적분을 수행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수를 집합해서 적분을 수행한다라는 것은 아주 나이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집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저는 중1 때 함수를 처음 배웠었는데 그 집합을 처음 배웠는데 언제나 이 어떤 에그를 타원으로 그리더라고요. 이것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점들을 이렇게 쭉쭉쭉 찍고 이렇게 가는 게 함수야. 이렇게 저는 배웠거든요. 왜 꼭 타원으로 그리는지 아직까지도 제가 이게 이해는 잘 안 가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어떤 집합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면 원소의 모임으로 보는 게 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거에다가 더 구조를 줘서 위상 공간이니 스무드 매니폴드니 컴플렉스 매니폴드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그리고 여기가 전달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뭘로 바꾸고 싶냐면 이 지금 집합을 디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 얘 유형 그래프로 보고 싶어요. 뭐냐면 원소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원소끼리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까지도 동시에 그 콜렉션에 넣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까지 보는 집합이라는 거는 그 원소들 있으면 원소 들어가 안 들어가 카디널티 얼마야 이렇게만 봤던 거 대신에 이 원소들 자체의 고유의 인터랙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원소에서 이 원소를 그 실제로 오브젝트로 보고 오브젝트로 오브젝트로 옮겨주는 몰피즘 이런 것들을 다 넣은 카테고리라는 걸로 셋을 일반하는 거예요. 보는 어떤 층이가. 근데 이걸 왜 그렇게 보냐면 수학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뭐를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이제 예시 끝이고 앞으로 계속 오요 예시도 우려먹을 건데 토로스란 뭐냐? 자, 차포 다떼고 얘기하면 토로스란 뭐랑 같은 겁니까? 평행사변형의 각도랑 같은 거예요. 말이 혹시 전달이 될까요? 토로스란 뭐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들을 다 한 다음에 차포 다떼고 얘기하면 토로스란 평행사변형의 각도예요. 그러면 토로스의 모임이란 뭐냐? 이걸 이제 팬시하게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쓸 단어로 마줄라이 스택 오브 컴플렉스 토로스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혹은 마줄라이 스페이스 이 정도로 지금 호칭할게요. 그 토로스의 모임이란 뭐냐? 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이 각도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 각도들 중에서 이상한 게 세 개가 있어요. 이게 다른 이 세 개의 각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인터랙션이 없거든요. 본인들끼리. 근데 이 세 개의 각도는 이상한 놈이라 가지고 이상한 인터랙션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콜렉션에다 그걸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토로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게 셋을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 개를 다루려면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 돼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카테고리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현존하는 수학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 콜렉션이라는 개념, 그래서 지금 계속 가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은 고전적인 우리가 지금 가는 건 이제 매니폴드 출발해가지고 저희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 약화시키는 라인에서 얘기들을 가지고 가려는 게 맞지만 클래시컬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게 내가 위상을 주고자 하는 구조가 셋에 한정되는 게 불가능한 거가 이미 이 예시 레벨에서 오늘 저희가 본 거를 더 들어가면 셋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지게 되냐면 그 해야 되는 어떤 그 개념들이 그 어떤 카테고리 그리고 펑터 그리고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 가지고 지금 보는 것들을 재해석하는 과정들을 나중에 다시 거쳐야 돼요. 근데 지금 머물러 있는 건 일단은 미분 형식부터 나중에 이것들이 바뀌는 층위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오늘 뭐만 바뀌는지까지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게 다음 제가 이렇게 한번 운을 띄우면 다음 주부터 아시저가 아니에요. 제가 기대하는 거는 해보고 막히면 그때 정말로 어떤 디테일이 필요하면 드릴링 같이 할 거고요. 알아듣겠죠? 오늘 제가 지금 말한 거에서도 한 주 만에 드릴링이 다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테이지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것일 뿐이에요. 기본적인 어떤 층에서. 그래서 본인이 가장 필요한 어떤 이제 우선순위에 딜링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의미에서. 근데 범주론 사이드가 이제 미분형식 얘기되면 다시 레코드 이제 들으시고요. 만약에 어떤 것들 필요하시면 그 범주론 사이드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카테고리 정의, 펑터의 정의,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 정의를 보기 시작하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일주일 중에 좀 귀찮으실 때 한번 보고 뭔 개소리야 하고 치우시면 돼요. 딱 그 정도. 한번 보세요. 이거 하나 필요하고 그 두 번째로 이제 뭐가 필요해지게 되냐면 거기서 지금 필요해지게 되는 그거가 위상 공간을 어떻게 카테고리로 바꾸느냐까지만 오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계속 당위를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같이 이해할 거는 셋을 벗어나야만 되는 이유들이 예시상 많다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러면 이게 위상의 정의에는 이게 어디에 녹아 있냐면 위상 저희가 어떻게 정의합니까? let x be a set 하고 출발하죠. 이 첫 줄부터 문제예요.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근데 어쨌거나 셋이라고 출발하게 되면 그 다음 줄이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파워셋의 선언이에요. 셋이 있었으니까 파워셋의 선언이 돼요. 전달되죠? 그리고 파워셋의 서브 콜렉션이 블라블라 할 때 토폴로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뭐를 까야 되냐면 X가 셋 대신에 뭐로 바뀌겠어요? 카테고리로 바뀌고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타워셋을 선언을 못 해요. 그래서 타워셋의 좋은 점이 뭡니까? 전체 집합을 생각하고서 얘기를 출발했기 때문에 많은 게 편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때까지 불문율로 안 깼잖아요. 그거 벗어나면 어쩔 건데. 이것도 우리가 임의로 세우는 룰 아니냐. 벗어나면 어쩔 건데. 실제로 무장을 키우다 보면 콜렉션의 셋이 벗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제 뭐 콜렉션 오브 셋은 셋이 아닌데.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X를 버리는 가운데 토폴로지를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 집합을 버려야만 돼요. 정의 레벨에서. 이거를 버린 토폴로지를 그로센딕 토폴로지라고 불러요. 카테고리에 주어져 있는 토폴로지. 자,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보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여기서 어떤 것만 인지하시면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체계에서 앰비언트 셋을 지정하고 했던 거가 안 먹힐 수가 있다. 위상의 카테고리에서는. 그리고 그거에 지금 예시를 오늘 여러분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토로스의 모임은 셋을 벗어나요. 왜냐하면 그 앵글 중에서 세 놈의 앵글이 이상해요. 자기 인터랙션이 이상하게 좀 느껴요. 다른 앵글들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그것만큼을 다루는 개념에서 스택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전달했죠? 어떤 거 훈련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원폼 훈련하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투폼 훈련하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선제품 훈련하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면접 훈련하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추상적인 정의들을 훈련하셔야 되고,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것은 지금 S2랑 토러스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지, 이 직관들과 이 다루는 법이 여러분들에게 요구나 것일 뿐이에요. 전달했죠? 자,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나 감상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요. 그 평행사 변형을 토러스로 만든 거에 대한 포멀 적분을 할 때, 뭔가 그냥 x1 곱하기 x1으로 보면 각도를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아니면 만약에 R3에 인베딩 시킨다면은 이게 모양이 찌그러지는 어떤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루는 대상이 스무드 매니폴드로서 셋업이 되어 있는 건 이미 끝난 거예요. 앵글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시가 지금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R3에 있는 서브셋으로서 그 구체적인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의 그 파라미터라이저를 썼을 때 그거는 이미 스무드 매니폴드로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나 그거. 그리고 또 하나가 S1 곱하기 S1으로서 R4 혹은 C2에서 보고 있는 상황. 이것도 이미 스무드 매니폴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R2 쿼션트 G2를 보고 있는 상황. 이 정사각형 레티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미 이걸 스무드 매니폴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앵글은 이미 끝이 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토러스가 정해져 있는 시점에서는 원폼들이 주어지고 아까 우리가 기술한 대로 그 원폼들을 가지고 실제로 루프 적분을 실제로 해보면 그 값이 되는 걸 가지고 추출할 수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혹시 전달이 될까요? 근데 이제 이것들은 이제 그 가이드를 드렸으니까 이것저것 이제 찾아보시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그 계산 어떻게 하지? 그 디테일들. 그래서 실제로 표준적으로 적혀 있는 것들도 많은 비약들이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보시길 바라고요. 근데 어쨌든 드린 건 되게 명료한 거죠. 그냥 원폼 적분하는 얘기 지나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혹시 또 다른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저번에 그 토러스를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로 한 거랑 그 S1 곱하기 S1으로 한 거랑 그 가우스 복률을 구해봤을 때 네. 되게 다르게 나왔었는데, 그게 다르다는 말을 해주는 건가요? 아, 그거 너무 좋은 포인트인데, 스무드 매니폴드 로스, 이거 말 잘해야겠구나. 그거 좋은 포인트인데, 제가 일부러 이제 이 위상수학 시간에는 미분계로 안 가려고 하는 건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제일 러프한 거고, 물론 저희는 토폴로지 스페이스보다 더 러프하게 만들 겁니다. 카테고리로 갈 거니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그 다음으로 어떤 약한 클래스가, 좀센 클래스가 토폴로지컬 매니폴드, 그 다음이 스무드 매니폴드, 그리고 그 다음이 리마니안 매니폴드, 그리고 리마니안 매니폴드 중에서 컴플렉스 매니폴드. 이렇게가 계속 프로퍼 클래스로 서브 클래스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달라지는 건 리마니안 매니폴드로 달라지는 뜻이에요. 정확한 단어죠. 그러니까 형상이 달라진다라는 걸 형상을 재는 게 커베이처인데 형상을 보는 거는 리마니안 매니폴드로서 본다라는 거고 이거는 스무드 매니폴드랑 컴플렉스 매니폴드 중간 단계에 있어요. 정확하게 워딩을 쓰면. 그렇고 가우스 보넷이 그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는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로서는 똑같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이 쥐너스에 대한 관점들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라서 리마니안 매니폴드로서 바꾸더라도 토폴로지 매니폴드를 못 바꾼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네, 이 감사합니다. 시간에는 미분계하러 가지 않을 겁니다. 참고로. 네. 혹시 또 다른?
오늘 이제 레코드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싶냐면, 아니어도 괜찮은데, 드릴링 해야 되는 포인트들만 좀 잡고 가고 싶거든요. 각자 입장에서.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생각만 좀 어떻게 할지만 있으면 좀 한 주 좀 바쁜 가운데 재밌게 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 좀 주시겠어요? 난 이런 거 좀 드릴링 해보고 싶다. 그냥 하나씩만. 그냥 너 이것저것 공부 많이 하는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내가 다음 주에는 이런 거는 한번 해서 이번 주보다 이런 게 나아질 것 같다. 이런 포인트들만 한번 이제 그냥 컨펌만 좀 각자 좀 하면 그리고 실제로 다른 거 하셔도 됩니다. 다른 거 하셔도 되는데 저는 내뱉고 끝내자는 거죠. 저는 일단 R2 쿼션트 Z2를 조금 관찰해 볼 것 같아요. 투폼이랑 연관지어서. 네, 좋습니다. 구체적인 면접권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금조 선생님. 저는 저번 주에 명선준 선생님이 서브 스터디에 공유해 준 것처럼, 리만 북서 홈워크 1을, 4번이랑 5번 문제를 원 베리어블 FTC로 접근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거를 연습해보고 싶었습니다. 네네네. 그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컬 다이버전스를 폼의 언어로 환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적어보면서 하는 것과 느껴보는 것과 거기서 이제 원베리어블 FTC로 떨어지는 거에 대한 아주 이제 가장 심플한 세팅으로 환원해가지고 내가 직접 보는 것들 한 번에 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이제 하시고 치우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 필요한 과정입니다. 네, 또. 저는 그 S1에서 약간 S1, S2에서 클로즈드 원폼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계산을 좀 해보고 싶은데 약간 정의를 적는 데서부터 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건전한 지점에서 지금 이제 고민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자체를 제가 분쇄해드릴 생각은 별로 없는데, 여기서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은 게, S1이랑 S2를 그 관점에서 비교하시는 게, 일단은 분모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 건 배제하겠고요. 그러면 S1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S3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이어야 될 거잖아요. 분모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면 분자를 기준으로 보면,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ydx 빼기 xdy니까 교대로 넣고 그리고 사인이 바뀌는 거에서 그 어떤 컨시스턴시가 있죠. 그러면 이거가 S2에서 본다면 여기서는 원폼이었어요. S1에서는 S2에서 뭐였어요? 투폼이겠죠. 그럼 여기서 투폼의 선택지는 dx 외치 dy 외치 dg 외치 dx에다가 그 베리어블이 아닌 지금 쓴 거 말고를 집어 넣어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적분을 수행해 보면 뭔가 컨시스턴시가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게 네. 실제로는 뭐냐면 하이스트 이제 코어몰로지의 제너레이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을 이제 말씀드리고 가면.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엔스피어에 대해서 참이에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찾아보셔도 되긴 하는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뜯어보시면 이게 실제로 이게 코어몰로지의 제너레이터라 가지고 당연히 이젝트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뜯어보시라. 네, 그거 너무 도움되는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김민호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지금 토러스하고 구가 있을 때 이제 원폼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세 개가 이제 뭐 인터랙션에 대한 거가 있어서 뭐 그게 좀 달라진다라는 게를 지금 제 입장에서는 데이터의 인베리언트하고 뭐 연관이 있나 뭐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좀 고관점으로 조금 찾아보고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어차피 TDA를 좀 나중에 계속 좀 봐야 되다 보니까 뭐 그걸 좀 찾아볼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는 단어를 정확하게 쓰면 액션 그룹포이드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단어를 안 쓰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그룹 액션부터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좀 비어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뭘 보셔야 되냐면 호프 파이브레이션이 그룹 액션으로부터 쿼션트 시켜가지고 S2가 되는 거라는 거를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그거를 카테고리로 한 번 더 변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투 스텝인데 호프 파이브레이션 S3에서 S1으로 액션해가지고 S2가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공부들 하실 게 많을 거예요. 그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걸로 그룹 자체를 카테고리로 볼 수가 있다. 뭐냐면 그냥 원소가 하나 있고 각각의 에로들을 다 그룹의 원소로 보면 카테고리 정해야 된다. 이거를 합쳐야 그게 나와요. 그렇게 할 때 저 세 앵글이 이상하게 된다라는 거가 그런 센스예요. 그래서 이제 지향점은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저 방금 말씀해주신 건데 액션하고 어떤 올빗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 정의를 보시되 이게 실제로 이 액션이 이게 그 호프5라 액션을 S3에서 S1으로 액션하는 거거든요. S1으로 액션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루프를 주는 것이고, 루프를 준다는 게 이 루프를 따라 가지고 나오는 벡터 필드를 주는 것이고, 벡터 필드를 줬다는 건 그거의 듀얼에 해당하는 원폼을 줬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원폼을 따라 가지고 뭔가를 하면 S1만큼이 사라지고 S2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어떤 신경 써야 될 디테일은 어떻게 해야 원본과 벡터 필드를 가지고 S3를 S2로 구체적으로 줄인다는 거지? 컨셉추얼하게 미상적으로 된다. 이 말 말고. 라는 거에서 막혀보시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냐. 그럼 뭘 보셔야 되냐면 S3에서 S1으로 액션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요. 그룹 액션을. 기술하면 이게 E2D I 세타를 가지고 기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피니테시멀 액션을 주는 거에서 벡터 필드가 나와요. 그럼 그 벡터 필드의 듀얼을 취해주게 되면 그 듀얼만큼이 결국에는 S1을 버리는 커널로 버리는 걸로서 S2를 만들어내거든요. 이걸 만약에 표준의 단어 찾아보고 싶으시면 S3에서 스탠다드 컨택트 원폼 이거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다 그냥 디테일은 다 그냥 체인 룰이에요. 진짜 그냥 그게 다예요. 네. 혹시 이제 명철 선생님 나오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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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말하면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호프다발도 보고 싶고 토러스를 이거 말아서 구로 되는 것도 직접 해보고 싶고 그 SN일 때 그 디세터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 전에 S2랑 그 토러스에서 디세터 1이랑 디세터 2 어떻게 나오는지 직접 다 확인했었는데 이거 이제 뭔가 웨지해서 적분도 해보고 싶고 네, 네, 해보고 싶은 거 많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게 주어인말이 빠지지 않는 선에서 하시고요. 이게 특히나 대학원 시작할 때 좀 올라가는 스테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잘 구분하셔서 공부를 진짜 무지하게 많이 해야 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냥 약간 그런 층에도 있고 그래서 좀 잘 구분하셔가지고 다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좀 어쨌거나 이제 그냥 지금 한 달 안에 이 공부를 하고 치울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런 어떤 밸런스만 좀 잡으셔가지고 좀 너무 무리하진 않는 정도에서. 근데 저도 좀 그런 시절이 있었어가지고, 여러 결에서.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그 다음 주에 한 100장 써가고, 또 한마디 해주시면 100장 써가고,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한때더라고요. 여러 의미에서. 그래서 좀 어떤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줍니다.